안녕하세요. 은퇴생활비 2배로 불려주는 은퇴희망TV 이천입니다. 오늘은 은퇴는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저희가 통합연금 포탈 사이트를 활용해서요, 공적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내가 준비한 연금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은퇴 후 예산을 세워서 나만의 은퇴생활비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1단계와 2단계를 감안해서 나만의 은퇴 시기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는요, 10억, 20억 이렇게 자산 중심이 아니라 현재 월급 받듯이 은퇴 후에도 연금을 통해서 월급 받는 시스템, 즉 현금 흐름 중심으로 은퇴 준비를 하면 은퇴나 노후 준비가 걱정이나 불안이 아니라 만만하게 준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통합연금 포탈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잘 모르시겠지만요, 통합연금 포탈을 통해서 내가 준비된 연금을 확인해 보시면 나도 알게 모르게 많은 준비를 했구나, 이런 부분을 좀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 편은 연간 물가 상승률을 평균 2%로 감안을 했고요. 은퇴생활비는 60에서 69세는 현재 가치로 매월 300만원, 70에서 79세는 250만원, 80세 이상은 현재 가치로 200만원으로 가정하고 만든 편입니다. 위에 보면 연령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1년 단위로 이 표를 만들면 좋은데 장표의 길이상 앞에는 5년 단위로, 뒷부분은 10년 단위로 예시를 했습니다. 60세에 은퇴생활비 매월 300만원은요 65세에 매월 331만원하고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2%라고 감안했기 때문에요. 명목 금액은 300만원, 331만원으로 차이가 있지만 가치로는 300만원으로 동일하다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뒷부분에 들어가면 수치가 변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연령에 따라 생활비가 적게 든다고 감안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그런 수치입니다. 일단 제일 위에 필요은퇴 생활비는요, 우리가 2단계에서 은퇴 후 예산을 세워서 은퇴 후에 얼마나 필요한지 매월 그 금액을 파악한 수치입니다.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저희가 1단계 통합연금 포탈을 통해서 확인한 준비된 연금의 합계입니다. 은퇴 준비는 결국 필요한 은퇴 생활비에서 준비된 연금을 뺀, 즉 그 상태에서 과부족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이 부족분을 메우는 작업, 즉 그 갭을 메우는 게 은퇴 준비의 핵심이자 은퇴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행해야 될 일입니다. 표에서 보면 60세에서는 마이너스 230만 원이 나오고요, 상당히 모자란 거죠. 65세에서는 공적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부족분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부족분을 어떻게 메우냐는 개인들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어떤 분은 근로를 통해서, 어떤 분은 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올려서 메울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유가 있어서 부동산이 있다면 임대소득으로 이 부족분을 메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현금화시켜서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연금을 받아서 메우는 방법도 있고요, 금융자산이 있다면 이자나 배당소득, 그리고 투자를 잘한다면 투자소득으로 이 부족분을 메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의 선택지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제가 근로를 하면서 금융자산이 있어서 이자나 배당소득을 메워서 부족분을 메울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많이 올려서 그걸로 부동산을 사서 임대소득을 얻어서 이 부족분을 메울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게 부족해지는 시기까지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은퇴가 미뤄질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사람마다 자기의 은퇴 시기를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이 과부족을 해결하는데 그 핵심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금리와 물가에 따른 이자와 자산가치 변화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위의 편은 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이자 소득의 변화에 대해서 예시한 표입니다. 매월 100만원씩 생활비를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요, 2000년에는 금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때는 연평균 7.5%였는데 이럴 경우에는 매월 1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1억 6천만원만 예금에 넣어두면 됩니다. 하지만 2010년에는 금리가 반토막이 났죠. 연 3.3%고요 이때는 3억 6천5백만원을 예금으로 예치해야지 매월 100만원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금리가 상당히 낮아졌고요, 얼마 전 고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상승 그 전까지는 역사상 초저금리를 유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 1.35%라는 거는
결국 8억 9천만 원을 예금에 넣어놔야지 매월 100만 원씩 받을 수 있으니까요. 사실은 1억 6천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닌데 거의 9억 가까운 돈을 넣어서 매월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게 됩니다. 현재는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은 좀 줄어들겠지만요. 금리는 성장과 연관되어 있고요. 앞으로 고성장이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요. 금리는 다시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요. 은퇴생활자들이 한 3억에서 4억 정도 현금만 있으면 평균 수명도 짧았기 때문에 노후나 은퇴생활을 충분히 잘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낮아지면서 저희가 이제 노후나 은퇴 준비에 대한 걱정이 늘어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편은 물가 상승률과 자산가치 변화인데요. 위에는 5년 단위로 표시를 했고요. 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2%, 3%, 4%로 예시를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연평균 2%에 감안해서 예측을 하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의 연준이나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률을 연 2% 수준에서 잡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요. 저희도 예측을 할 때 연평균 2%로 예측을 한다면 무난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2%일 때는요. 1억 원이 5년 후에는 한 10%가 줄어듭니다. 9,057만 원이 되는 거죠. 물론 명목 금액 1억 원은 그대로입니다. 20년이 되면 6,729만 원이 되고요. 30년이 되면 거의 반토막이 나서 5,520만 원이 됩니다. 이때 명목 금액 1억 원은 변동이 없고 단지 구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제가 이때 늘 비교하는 게 뭐냐면 짜장면 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 때 친구들하고 짜장면 먹을 때 지불했던 가격하고 현재 동료들하고 짜장면 한 그릇 먹을 때 지불하는 가격, 그 차이가 엄청난 갭인데요. 그 차이가 결국은 물가 상승률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나만의 은퇴 생활비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서는 4단계 은퇴율 대비해서 보유자산을 재조정하는 방법하고요. 마지막 단계인 부족한 은퇴 생활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